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이 한국을 세계 2위로 만드는 이유. 자, 성사고는 역사전쟁 7번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접수하는데 세계 1등이 세계 GDP 넘버 1이 미국, 이제 세계 2등이 한국이 됩니다. 이제 그래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7079-0325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통 2,000원이고요.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회원이 되시면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광고비를 시청료를 내어주시면은 뭐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자, 오늘은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책을 진짜로 1, 2, 3, 4, 5, 6, 7 책을 사서 보셔야 됩니다. 왜 사서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이 세계 2등이 됩니다. 2등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세계 2등이 되는 돈벼락이 쏟아지는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왜 세계 2등이 되는지 제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안 보시면은 여러분이 돌아서면 또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꼭 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도 족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족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족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 읽으시면 서울대생들도 가르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번 주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이승만과 제주 4.3 사건, 그 하늘교회에서 이승만 대학을 하는데 이유천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승만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회비는 만원이고요. 저희가 2시 30분부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생중계합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 또 오실 분 오시면 되고 우방아파트 상가 2층이니까 2층 하늘교회입니다. 010-7735-7746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 하늘교회입니다. 여기 오시면 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입술이 터지는 게 이게 그냥 정치방송 하면은 정말 힘 안 들고 정말 좋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거 읽어드리고 뭐 하면은 정말 편한데 이 역사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봤던 거 또 보고 또 봐야지 여러분한테 스토리를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니까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 관련 책들 봐야 되고 뭐 조선 말기부터 6.25 때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책도 봐야 되고 이게 지금 국제 정세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그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로스 도갈마 메디색 다마색 이런 나라들 연합군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지금 이렇게 다 틀어막고 있는 공격을 경제 공격을 하든 금융 공격을 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도 봐야지. 우주 지금 니비루라는 그 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여차하면 이제 지축이 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명왕성 명왕성 천왕성 이런 것들은 지축이 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화성이 지진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도 지금 재작년 겨울에 비해서 재작년 겨울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작년 겨울 올해 겨울은 지금 엄청나게 따뜻하죠. 그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봐야지, 고고학 봐야지, 천문학
뭐 잘해봐야지 뭐 고대사, 유럽의 역사, 유럽 철학, 유럽의 철학, 뭐 동양 철학 이런 거를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버겁습니다. 그러다 그거를 또 PPT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PPT를 만들고 여러분한테 매일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버거워요. 지금 토요일도 사무실 나와서 찍는데 여기 보시면 제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잘 안 보실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입술 터진 거 보이시죠? 이 입술이 터졌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전체적인 이 국제 정세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황골탈퇴하는 친중파들 속아내고 친북파들 속아내고 황골탈퇴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이제 친중파 문재인 정권 얘들이 지금 안 물러나기 위해 가지고 발악을 하는 뭐 그런 타이밍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힘내 가지고 치고 나가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 2등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매체가 이거 2011년 11월 10일자 기사네요. 통일한국은 강력한 병을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은 이런 대국의 탄생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통일한국이 생기는 거를 반기지 않을 거라고 뭐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050년 한국이 세계 GDP 2등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2005년도부터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최근까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이런 기사가.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한국 2050년경 되면은 GDP 8만 1000불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이면 중국이 한창 잘 나갈 때인데 그때 중국은 없고 한국이 세계 2등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예, 그 당시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이 단디 잡으셔야 돼요. 그 100년 전으로 갔다가 300년 전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888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1888년 이때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명이 채 안 될 때요 이때. 야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1906년 스가라 무어 감리교 선교사가 미국에 보낸 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시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선생 국가가 된다는 거,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 뒤에 나옵니다. 꼭 보세요. 자,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백인의 이미지, 백인의 종교인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몰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평양에 대부흥이 생겼고 뉴욕타임즈 논설을 보면은 세계 두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이요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이다. 아니 한국이 지금 식민지 들어갈 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100년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1907년에 이제 1907년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식민지 이제 거의 뭐 국권 상실을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인데 그때 한국 장로교회가 동노회를 조직하는데 그 회의장에 만국기가 개항되었다. 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아서 브라운은 한국이 국제정세의 전략적 요충지요 세계의 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아니 이때 이 조선이면 완전히 그 개 그러지들 살던 그 나라였는데 인구의 자기 국민의 거의 한 40% 이상이 그 노비였습니다. 노예. 자기 국민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1920년대 코리아 미션 필드 선교 잡지에 따르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것을 다 소유하게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양과 세계가 풍요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유한 것을 베풀고 펼치는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로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20년에 코리아 미션 필드 선교 잡지에. 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때 한국은 그러니까 이때 그 조선이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동양과 세계가 풍요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유한 것을 뭘 소유했는데 아니 가진 게 있어야지. 그 식민지가 돼가지고 다 뺏기고 그 나라도 뺏겼는데 뭘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한 것을 베풀고 펼치는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무한 것을 다 소유하게 이르렀다. 아니 뭘 소유했습니까? 식민지가 됐는데 뭐가 있었으면 식민지 됐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100년 전에 1920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1930년대 한국 교회가 이제 찬송가를 제작하는데 곧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야, 이게 뭐 식민지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찬송가가. 평양신학교 유일한 한국인 교수 남궁혁 박사는요, 세계 역사에 세 번의 전기가 있는데, 세 번의 전기라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지금 우리가 경제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한국이 주도한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만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기술이고 뭐 문화고 뭐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다. 문재인이만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이제 앞으로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잖아, 예언이. 1934년 김교신은 한국의 지도를 바라보며 곧 한국은 대륙을 등에 걸머쥐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4년 영국의 거대 신문 맨체스터 가디언은요, 한국은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영도할 것이다. 94년이면 26년 전에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영도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기 시작하면은 세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뭐 종말의 분위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황충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뭐 무적행에서 아발론이 나오는데 걔들이 황충이다. 지금 전 세계 그 메뚜기가 지금 막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010년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이 로마 제국 콘스탄틴 대제가 한국과 같은 일을 금세게 해낼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예언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아부하려고 저런 기사들을 써놨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도 가는 줄 알고 그냥 온 사람들도 있어요. 배 잘못 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뭘 아부할 게 있어가지고 뭘 얻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100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국민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 고조선의 그 유적지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서 이 무궁화 마크가 새겨져 있고 고대 히브리어로 도착했다라고 이제 쓰여진 이런 와당 기와장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 뭐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도 발견이 되고,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뭐 이런 히브리어로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기와장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궁화 마크가 찍혀 있다. 고조선이 세워진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장인데 A와 C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우치 이사오라는 일본인이 기증한 와당이다. 그리고 B는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기록된 히브리어 문자는 BC 100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경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그 당시의 것에서 약간 진보된 것도 있다. 이는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다. 뭐 이스라엘 민족인지 그쪽에서 일부가 이동을 해온 건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면 그거는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이 참 나쁘다고 내가 악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들 성전 높게 쌓고 높게 올리고 하는 거 거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한글 성경책이 한 800군데가 이게 틀렸대요. 그 개혁 개정도 그렇고 한글 성경책이 오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오역이. 그러니까 저는 한글 성경 보다가 아니 저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보다가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뭐 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는 거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고 영어로 보면은 그나마 더 선명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영어 그냥 그 빌딩 높게 지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17만 모아가지고 그 뭡니까 성경책 번역 좀 똑바로 하고 그리고 저런 고고학적인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저런 거는 교회에서 해야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뭐 굽어 살펴가지고 뭐 구해줬다는데 지금 딱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한반도로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겠네.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정말 악하다, 악해. 자기 교회들 배불릴 생각만 하고,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저기, 북한 구원 기도도 안 하고, 복음이 좋은데, 전 세계 복음 전파한다고 다 선교사 파송하면서 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거 하자고 지금 기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이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샤론의 장미와 무궁화 샤론의 장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궁화인데 한국의 국화도 무궁화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꽃이 무궁화였고 아까 그 기와장 그 와당에도 무궁화가 있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무궁화 꽃이하고 지금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 무궁화 꽃이하고 지금 똑같죠. 와당에 있는 것들이 똑같죠. 똑같네. 그러니까 무궁화를 박아놓은 거예요. 기와장에다가. 그런데 한국의 여권도 무궁화였다. 근데 이거 박근혜 정권 때 이거 대한민국 정부 저렇게 태극마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무궁화를 갖다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방방에 우리나라 꽃 그래 했는데 이 무궁화가 실제로 이스라엘 쪽에서 이동을 해왔다. 그리고 고조선의 꽃이었고 신라의 꽃이었고 그랬다. 무궁화의 뜻이 뭐냐? 다 없을 무자 다할 공자다. 영원 무궁하다.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거 영어 학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다. 자, 이거 욕단의 이동이란 게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서 30절 쭉 보면은 욕단의 아들들이 동쪽에 산 스발로 갈 때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나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욕단이란 그 집단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스발이 시베리아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단이 아니고 지금 그 토기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저 히브리 시리아가 이쪽인데 저쪽에서 지금 이동해 왔다는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저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이단이라고 욕할 게 아니고 이단은 뭐 대한민국 교회가 90%가 이단이지. 하나님이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는데 북한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이단 아닙니까? 자, 자, 지금 고조선 이렇게 보면요. 고조선에서 고조선 하은주 그리고 그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은나라가 망하면서 하은주 할 때 은나라가 고조선 그게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죠. 조선 하은 은나라가 망하면서 은나라 유민들이 이제 베링을 건너가지고 저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들이 인디안이 된다. 은지안인 은나라 수도 안양에서 왔다는 거 잊지 말자 해가지고 은지안인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은지안인 이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럽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아 인디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러시아의 사람들 이름 보면은 그 뭐가 있습니까? 최가희, 허가희, 이가희 이런 가희 이름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름 뭐야 하고 호적 정리할 때 너 이름 뭐냐? 아 저는 최가입니다. 저는 이가입니다. 이씨입니다. 이걸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이걸 옛날 자기를 낮출 때 아 저는 이가인데요. 저는 그 김가희입니다. 이러니까 아 김가희, 최가희, 이가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코미족, 부여족 아 우리는 너 뭐냐 하니까 그 민족 이름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곰을 숭배해. 그러니까 아 그럼 코미족 곰 하니까 코미족 된 거고 우리는 부여족이야. 부여족 하니까 부리아트 된 거고 부려 부위 부려 부위 부리 그래가지고 부여족이 부리아트족 된 거고 뭐 그래 그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들이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멕시코 인디안이 되고 멕시코 인디안들이 뭡니까? 공기놀이. 우리 살구바지라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공기놀이도 하고 그런다 결혼할 때 연지곤지 찍고 우리하고 똑같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1세기에서 4세기 이제 한나라하고 싸워가지고 흉노가 이제 훈족에 대이동을 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뭐 유럽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서로마가 망하는 이 게르만족의 남하가 시작되면서 서로마가 망하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바이킹들이 이제 그 앵글로 섹슨 켈트 이게 얘들이 다 여기 북방계 기마민족에서 그 퍼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 타고 하늘을 보면서 천체 관측을 해서 위치를 내던 그거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천문항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이킹들이 9세기에 절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 7세기경에 북방계 기마민족의 나라였던 이제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일부 이야기에는 뭐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유대교가 뭐 전파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대교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이 이런 애들만 있는데 이런 북방계 기마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나중에 그 12세기에 징기스칸이 서진을 하니까 호라짐 정벌을 한다고 서진하니까 걔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아슈케나지계 인디안, 아슈케나지계 유태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독일계 유태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고려에서 뭘 갖고 오냐면 인쇄술, 직지신경, 금속 활자를 이제 가지고 온다. 그 여기 보면 구텐베르크가 이제 몽골로 중국식 복장 입고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선진 패션을 이제 입고 있다. 그 1377년에 고려 금속활자가 발명되는데 이게 이제 북방계 기마민족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을 통해 가지고 독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독일에서 성경을 막 인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17년에 95개제 반박문이 나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50권만 놔두고 전부 다 파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많아지고 하면서 야 이때까지 면죄부 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이 장사하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고 뽀록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니케아가 여기입니다. 니케아 터키에 프랑스에서 신교도 구교도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교도들이 아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가니까 네덜란드가 강성해졌다가 거기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강성해졌다가 영국에서 탄압을 받으니까는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또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이 신교도 애들이 가는 곳마다 부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조선에 1500명이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6.25 이후까지 4300명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신문물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한국이 급속하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92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만주국어를 일본이 세웠다. 1932년부터 45년까지 만주국어를 세웠는데, 여기 이제 하얼빈에 거주하던 유태인들이 이래 있었답니다. 유대교 사원도 있고요. 그 얘들은 어디서 왔냐? 그 독일 애들이 나치가 유태인들을 죽이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황 피오 12세가 나치를 사주를 합니다. 그 유태인들 다 죽이라고. 왜? 이건 또 종교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서 이 메시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는데 그 신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태인들한테 했던 그 약속이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이 마귀 새끼들, 악한 유태인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태인들 때려 죽이기 시작하고 재산을 뺏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나중에 십자군 전쟁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유럽에서 저기 중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그 죽을래 해가지고 안 믿는다 죽여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종교 재판해가지고 한 500만 명 이상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다 죽어야지 로마 가톨릭이 자기가 장사하기가 편한데, 또 아슈케나즈계 유태인들, 독일계 유태인들이 종교혁명 이렇게 가지고 뭐 그래 됐으니 그 자기들 장사하던 게 다 뽀록이 났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치를 시켜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예수회를 본따가,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의 그 정보기관입니다. CIA나 FBI 뭐 KGB 같은 그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수회 수장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100% 들어야 된다. 예수의 수장이 검은지가 흰지라 하면은 그게 흰지가 되는데, 진리 따위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게 예수의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을 위해 가지고 학살, 테러, 납치, 고문, 별짓을 다 하는데, 얘들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게 나치고, 그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고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이 예수회에서 본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죽이니까 일본이 야, 저기 그 독일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독일에 있는 유태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만주에다 이렇게 사원도 지어주고 하면서, 야, 너 돈 좀 내라, 너 돈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 저기 뭡니까 이 저 만주국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야, 우리가 너 형제도 구해줬으니까 돈 좀 보내, 그래 했는데 1930년대 이후 넘어가면서 미국도 대공황이 생기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 그리고 저기 그 로마 가톨릭이 독일한테 야, 유태인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왜 저 일본이 또 애들 빼돌리냐, 이러니까 독일 나치가 히틀러 쪽에서 일본한테 야, 애들 다 죽여, 그러니까 일본이 마지못해 가지고 걔들을 갖다가 상해에다 버립니다. 걔들이 상해에다 버리고 만주국에서도 또 버린다고. 걔들이 어디로 가냐? 그 러시아 쪽에 비로비잔 유태인 자치구 글로도 넘어가고, 상해 쪽에서 중국 애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중국어 쓰는 이제 유태인이 생기고, 그 유태인들이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천역 폭발 사고, 뭐 시리아 그 핵과학자들 다 죽이고, 뭐 그런 첩보 이런 것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다니죠. 하여튼 중국계 유태인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가 초대 총리가 된 벤구리온이 어디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건국해달라고 유엔에다 제출했냐면은 송화강 하류 쪽에다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벤구리온도 북방 기마민족계 아슈케나즈계 유태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 하면은 거의 인구의 한 90, 전체 유태인 인구의 90% 정도가 북방 기마민족계, 독일계 유태인, 아슈케나즈계 유태인이에요. 지금 미국을 세운 것도 독일계 유태인들 아닙니까?
걔들 북방 기마민족계 위로 올라가면 흉노, 고조선, 우리는 고조선, 흉노, 고조선, 진나라, 뭐 이제 지금 한반도 신라, 뭐 지금 대한민국 이래 내려오는 거고, 고조선 또 흉노가 또 들어와가지고 저기 신라 만드는 거고, 신라 문무왕 비문에 보면 나는 그 기말지의 흉노의 왕 기말지의 후손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전 세계 문명의 한 50% 이상을 지금 이 한민족,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동이족 고조선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족속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문화의 발원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달라고 한 거야. 여기다가. 그런데 중국이 2차 대전 당시에 전승국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체면도 있고 하니까는 이게 야 저기 힘없는 저쪽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 벵구리온이 처음에는 저 성화강 유역에다가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조선을 방문한 첫 번째 선교사가 독일계 귀즐라프입니다. 귀즐라프 유태인이었다. 독일계 유태인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세운 그 교회가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였습니다. 칼 귀즐라프. 여러분 이런 걸 좀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게 지금 나쁜 습관이 있는 게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성경적인 부분이 나오면 왜 종교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래 이야기하는데 통일신라 때부터 우리가 성경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앞전 시간에서 배웠지만은 그 뭐야 불국사에서 돌십자가도 나오고 돌성모 마리아상도 나오고 우리 석굴암에 부처상 뒤에 보면은 12 제자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는 그런 유럽 문화, 성경적인 문화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냈고, 천인 공노할 놈, 천벌을 받을 놈, 하늘하고 관계된,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든 신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녹아 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한국 문화를 보겠다고? 한국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가 뭐 유교 불교만 있었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유교 불교가 나중에 전도서가 넘어오고 성경의 전도서가 넘어오고 잠언이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교 불교의 그 모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미친놈 또라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미친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국민 여러분들 이 꽉 막혀있는 이거를 갖다 좀 뚫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자료보고 공부하고 하니까 이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메가더 장군도 난 유태인인지 몰랐는데 유태인이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초대 영분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었다. 이분이 없었으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나올 수가 없었고, 그 책이 없었다면 조선의 독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기마민족계 유태인들,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이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의 독립은 없었어요, 국민 여러분. 무슨 무장 독립 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거 했다고 찾았다고. 일제 초기만 해도 120만 명이 넘었어요. 나중 되면 뭐 그 몇백만 명씩 불어나는데, 우리 독립군 제일 많은 때가 1921년도인가요? 3,500명 스버보드니에서 자유시 참변해서 3,500명 다 죽고 사라졌잖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야 대한 독립군이 전쟁해가지고 이 나라 찾았다 그 이야기하면은 정말 정신병자 소리 듣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게 무식쟁이 되는 거예요. 저 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대 나왔다고 뭐가지 힘주고 다니냐고. 자, 한국과 인연을 맺은 첫 유태인 60년대 외자도인 막전 막후. 자, 유태인들이 다국적군으로 해가지고 그 한국전에 한 3,000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그것도 그러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동해를 이스트 오브 시라고 그 동해라고 표기하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기하지 일본 땅이라고 표기 안 합니다. 왜? 일본이 자기 그 선조들 그 유태인들
뭐야 저기 상하이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절대로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안 믿는 게 미국의 유태인들도 일본이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일본 절대로 안 믿는 거고 또 진주만도 한번 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는 거지. 그런데 우리만 몰라. 근데 유태인들은요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유태인 친구들 만나면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국 꼭 가보라고 그래 이야기했대. 왜? 자기는 모르겠는데 꼭 그래 이야기했대. 그 어르신들은 알고 있다는 거지. 자기들은 역사 족보 이런 걸 쭉 다 아니까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이 뭐야 아이젠버그라는 유태인이 이분도 그 오늘날 폴란드, 우크라이나 양국에 걸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영토에 있었는데 뭐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상하이로 이제 피난 왔다. 그 아까 만주국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자유당 시절에 그 국내에서 이제 뭐 목재, 철강 이런 오파상을 했는데 5.16 직후에 이제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드니까 그 박정희 정권을 위해 가지고 서독 차관 도입하는 걸 뒤에서 중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고 전화교환기 설비,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원자로 도입 등 굵직한 외자 도입을 다 이 사람이 해줬다. 그 대부분 턴키 방식이었다. 73년 우리 원전 3호기인 가압 중수로형 중수형 캐나다 캔두 원자로 도입돼 유럽 30개 은행의 차관단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또 비상한 수완을 발휘해줬고 70년대 말에는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 공관한 석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또 노력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는 보니까 이 사람이 CIA 뭐 요원이었다, 모사드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유태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왜 한국을 세계 2등으로 만드는가? 이거를 국제정세를 잘 봐야 돼. 이런 우리의 뿌리는 미국은 알고 있어요. 하버드가 제일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스페어로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의 뿌리가 쭉 타고 올라가면은 중로 고조선 나오는데 고조선에 하나의 또 형제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이 하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중국이 지금 함정을 엄청나게 찍어낸다. 그러면 미국은 뭐 해야 돼요? 뒤통수를 쳐야죠. 뒤통수를. 중국이 바다로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육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을 살살 꼬셔가지고 북한이 그 중국을 때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김정은이 말 안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남북한 통일시켜 버린 다음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저 만주 저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쫙 포진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은 이때까지 뭡니까? 중국은 이때까지 만주 지역에는 군대를 갖다 그렇게 안 갖다 놨다고 왜 북한이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전차들이 몇천 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그 2세대 전차입니다. 한국은 다 3세대, 3.5세대 전차들로 쫙 깔려있는데 거기는 다 2세대 전차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만주도 그렇고 거기에 군사력이 별로 없어요. 속된 말로 한국군 단독으로 들어가도 그냥 깨부술 수 있을 정도로 오합지졸들만 모여있다고. 이때까지 70년 동안 북한이 막아주니까는 북한이 막아줄 거라 생각하고 중국은 해군에다만 투자한 거죠. 그런데 역으로 지금 한국군 미군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럼 한국이 갖고 있는 F-16이나 이런 전투기들은 작전 반경이 짧아가지고 그 서해를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는 중국을 때리는 거는 불가능한데 아니 신해주나 이런 데 배치되면은 중국 전투기 지금 다 지금 성능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전역을 다 폭격하는 거 아닙니까? 만주 쪽 다 폭격 가능하지. 중국군이 만주를 갖다가 그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거고 중국의 함대가 이렇게 태평양을 진출하면 한국 해군이 가가지고
한국의 해병대가 상륙해버리면요. 그러면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함정을 아무리 많이 찍어놓은들 한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저 함정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무용지물. 태평양 나가기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한국군하고 같이 한국군을 먼저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한국군 해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야 된다. 그리고 자 국제정세를 보면요. 조지 프리드먼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터키, 이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렇게 에너지를 매개로 채로 해가지고 이어지면요. 일본이 에너지를 독립해버리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반미로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의 경제력이나 자금력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급부상하는 거고 소련이 다시 부활하는 거지. 그리고 독일도 뭐 지금 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터키, 이란이 에너지로 이렇게 뭉치고 반미, 이슬람으로 뭉쳐버리면은 이것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뭉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왜 이거를 막아야 되냐면은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뭐 다마색, 뭐 로스, 무슨 나라 하여튼 간에 연합군들이 도갈마, 뭐 다마색, 로스 이런 애들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은 그때 이제 3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세계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도갈마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 모스크바, 뭐 터키, 이란, 중국 이런 애들이 지금 뭡니까? 이제 다 반미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를 3차 대전을 막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빨간색 요 막대기는 여기가 뭐냐면 폴란드고 요 밑에 있는 막대기는 루마니아입니다. 위에 있는 막대기는 여기가 이제 어디야 이게 폴란드고 여기가 루마니아인데 여기에 미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스크바하고 러시아하고 이 독일 사이에 미군들이 가가지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독일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독일은 완전 경제 위기가 나가지고 지금 뭐 군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다. 그리고 터키도 지금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경제 위기에 중국 폐렴 때문에 거기에 정치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위기에 중국 폐렴으로 완전 초토화돼 버렸고 일본도 지금 중국 폐렴에다가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기가 지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런던이 올림픽 개최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친미 정권 들어서면은 그러면 이제 통일시키는 거죠. 통일시키고 남북 통일되고 중국한테 연간 600조 원치 미국이 물건을 사주던 거를 한국 거 사주면요. 한국의 경제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무조건 한국에서는 친미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친중, 친북 하는 이 민주당이 이기면 한국은 영원히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고 친미 정당이 들어서면은 친미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한국한테 우한 코로나 의료 지원팀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에 파견했는데 지금 주한미군에서 지금 대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미군의 의료진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시니어 타임즈 US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 미 펜스 부통령이 중공 폐렴 한국인들이 40% 감염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문재인 정부 컨트롤 타워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전문 의료진을 더 파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병력도 지원한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지금 컨트롤 타워인데 한국민을 도와야 한다. 전 국민 40%가 전염병에 감염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현재 미군 기지 한국에 60명의 백신 의료진을 급파했으면 현재 미군 기지 험프리 캠프 내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추가 연구와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60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상황들 쭉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몸에 맞는 바이러스 백신약을 만든다는 거지. 왜냐면 미국 사람들 몸을 거치면은 이게 바이러스 변형이 따로 이상하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몸에 맞는 체질에 맞는 그런 백신 연구를 지금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주한미군도 살리고 한국군도 살리고 한국 국민도 살리려고. 자, 폭스뉴스를 통해 실시간 방영된 브리핑은 미국 정부가 이처럼 한국의 어려움을 돕는 이유는 한국을 돕는 것이 곧 미국을 보호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공폐렴 전염병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 한 지역사회로 확산된 중공폐렴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 컨트롤 타워에 맡겨둔다면 한국 전 국민의 40% 이상이 중공폐렴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지금 그거를 우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4월경 되면은 뭐 백신이 나오지 않겠냐 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임상실험 하고 있다는 거지,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그 트럼프 그 행정부가 지금 그 제약회사 불러놓고 야 빨리 개발하라고 총력을 기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백신은 투입되고 뭐 6개월 시험 시간을 거친 후 뭐 등등 뭐 시간이 걸린다. 하여튼 미국이 한국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교민들도 야 미국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미국한테 그런 이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이틀에 100만 명이 그 문재인 탄핵 반대, 문재인 응원한다 이게 그 저기 청원을 했는데 본인 인정을 하니까 국회 청원은 4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그게 지금 뽀록이 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청원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응원한다. 응원은 100만 명, 이틀에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왜 지금 국회에서 문재인 응원한다 그 청원은 왜 4만 명밖에 안 되냐 이거지. 거기는 다 본인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뭡니까 지금 그 10만 명이 넘으면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된대요. 그 청원이 10만 명이 넘으면. 그런데 지금 문재인 탄핵은 10만 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법사위인가요? 거기서 지금 그걸 뭐 법안을 또 검토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 반대파에서 문재인 응원한다 그 맞불 작전으로 그 국회 청원 사이트에다 청원했는데 4만 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지. 나머지 96만 명 어디 갔냐고. 그 걔들 다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니까 청와대가 벌쩍벌쩍 튄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해외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끔 청원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공산당의 이런 그 다른 나라를 그 식민지로 삼기 위해 가지고 여론 공작한 것들이 뭐 대만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다 터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캄보디아 뭐 등등 해가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선거까지 다 이렇게 교포들 이용하고 중국 유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런데 국회 국민청원도 외국인의 허용이 지금 된대요. 지금 국민 여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만 뭐 IP나 뭐 이렇게 한 번만 거치면은 거기도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하고 휴대폰 인정받으면 되는데
지금 10만 명 동의 얻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권익이 북한에 의해 가지고 아니 중국에 의해 가지고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이상한 법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청원 올리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알고 정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책 진짜 이 책을 좀 사가지고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안 속습니다. 개도 족보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 족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해가 막 울고불고 할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서 중심을 가져야지 파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저 혼자 떠들어 본들 여러분들 제 방송 그 지나가고 나면은 또 말짱 도루묵고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보고 제 방송 들어야지 가슴에 불이 확 와닿는 겁니다. 저 혼자 이거 미친놈처럼 맨날 방송하고 떠들어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요 여자는 그냥 창녀되는 거고 위안부 되는 거고요. 그 남자는 뭐합니까 마약 운반하는 거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있을 때 지켜야지 있을 때. 자 제가 책 선전 좀 해드릴게요. 한미동맹은 한미기독교 동맹이다.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자 한글 교과서도 저기 제작을 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조선 독립운동을 미국 선교사들이 도왔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꼭 좀 보십시오. 010-6832-0325 번으로 이 주문을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조선 말기 이승만 대통령의 성장 과정과 또 이승만이 어떻게 미국에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는지 그 숨막히는 히스토리가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교회가 다 봐야지. 교회들은 뭐 하고 있냐고. 전국에 56,000개 목사님들. 예? 목사님들만 한 권씩 사봐도 지금 56,000권이 팔리겠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한국 교회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까? 자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트릴 수 있는 서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그 남북 분단의 책임은 그 소련이 그 38선을 봉사하면서 생긴 겁니다.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꼭 사보셔야 된다. 이게 저만 미친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참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700페이지인데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라고요. 김신효 사건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무기 만들려고 그 전차 만들려고 자동차 공장에 투자하고 함정 만들려고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산업에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88 올림픽하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는 그러한 숨막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좀 사서 보셔야 된다.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좀 사서 공부를 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전부 깡통이 되고 서울대 가본들 정신병자 또라이가 돼요. 외국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서울대 나와본들 밖에 나가죠. 야 이승만은 독재자고 박정희 독재자야 이러면 야 미친놈아. 야 이승만이 니 선거 자유투표 누가 했어? 자유민주주의 누가 갖고 왔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왔잖아. 이승만이 왜 독재자야? 이 또라이 새끼네. 이래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는 전부 가짜고 조작된 겁니다. 자 황금알을 하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자 중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이제 견제를 합니다. 한국이 이제 새마을운동 수출해야 되고 그 이제 군비 증강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무기 방위산업을 갖다 비리산업을 해가지고 그 연구진들을 다 잡아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도가 잘못된 거지. 왜 사람 연구자들을 잡아가냐고.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그리고 1940년대 최근까지 한국권 변천사 및 전투기 공장 등 화보가 한 70여 장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거 역사교육 딱 시키기 좋습니다. 제발 좀 책 사가지고 애들 공부 좀 시키세요. 자식들을 공부시켜야지.
야, 그 뭐 무조건 시험만 잘 치면 잘 된다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켜가 지금 완전히 나라 망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거. 자, 거대한 세월호 음모 세월호가 침몰된 건 침몰된 건데 어떻게 여론 조작 공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박근혜 탄핵 반대 탄핵 무효 하는데 어떻게 탄핵됐는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공부는 안 하고 지금 태극기만 들고 박근혜 탄핵 무효 그거만 외치면 탄핵된 사람이 돌아옵니까? 다시는 이런 거를 안 당해야지. 그러니까는 꼭 좀 사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했는가? 과거에 부정선거가 어떻게 최근에 그 코리아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에 보시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거 여론 조작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좀 사가지고 보시고 봐야지 이번 선거 부정선거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책 좀 사서 공부를 하십시오. 왜 쟤만 이렇게 미친듯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해야 됩니까? 나라를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고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딴 사람 좀 알려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여기 입술 다 터진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저기 나라 살리겠다고 맨날 역사책 공부 읽어보고 와가지고 PPT 만들어가지고 자료 해드리고 하면은 방송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께 돼야 됩니다. 책 사가지고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고 나라 망했다고 하면요. 그 뭐 누구한테가 하소연할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 좀 해주시고요. 438-20-016-104 SC 제일은행입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세금 세금 신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좌 추적 당하실 일 없으니까 이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송국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책 사시면 그런 돈으로 저희가 방송국 유지하니까 책도 많이 사보시고요. 샵 7079-0325입니다. 한 통에 2,000원 문자니까요. 응원의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하여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또 사기당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